자, 자리하셨죠? 네. 네. 우리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나오셨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강대규 변호사 나왔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의총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는데 어제 꽤 오랜 시간 됐죠? 네, 사실 그 의총의 내용이 저도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어저께 또 죽순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안 해요? 그 바로 밖에서. 밖에서? 예. 근데 한 들어가면 시간, 또 두 욕 시간- 먹으니까. 그럼 여기가 어디라고? 의원도 아닌데. 그래서 발언권 주지 마. 이런 거 당할까봐 이틀 막 당할까봐 제가 그냥 밖에 서 있었는데 그 1시간 지나니까 보통 의총이 우리가 뭐 1시간이면 하잖아요.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거의 4시간? 네, 지쳐서 저는 뭐 퇴근을 했는데 안에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스펙타클한 일이 많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조강한 지명직 최고위원. 이게 남양주 시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남양주 시장, 민선시장이죠. 관선시장 아니에요. 민선시장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왔었죠. 그때 낙선을 하긴 했었는데 이 조강한 시장이 당시 조강한 시장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세게 붙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 정비. 계곡 정비 관련해 가지고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한 일인데 이 주장입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추진한 일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본인이 추진한 일로 포장을 하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광한 시장하고 세게 붙었었던 그 조광한 시장인데 좀 추진력도 좀 있고 하여튼 전투력도 있는 분인데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는데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마 의원총회에서 아마 참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참석을 문제를 삼았던 모양인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한번 내용을 한번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지는 알았지만 정성국 의원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서 와, 우리 국회의원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네요. 한지아 의원도 아마 일어서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의원 아닌 사람이 왜 들어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같은 당 동지죠? 그것도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고압적이고 아나무인 그리고 반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조광한 최고위원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아닌데 의총장에 왜 들어오냐라고 정성국 의원이 항의를 좀 크게 큰 목소리로 했고 그리고 또 한지아 의원도 이렇게 항의를 했고 박정훈 의원도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민주당 출신인데 여기 왜 와 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아까 종하원 의원이 여기 인터뷰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종하원 최고원 의원도 너 나와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국 의원이 나왔다 뭐 어쩔래? 왜 반말해? 뭐 이러면서 서로가 싸운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발언을 뭐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쫓겨나게 된 거죠. 의총장 밖으로. 뭐 그렇게 된 사안인데 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의총장에 의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부터 법률적으로 당원 당규상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회의장에 회의 구성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규칙이 정해져 있기도 하죠. 국회법에 보면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보수 정당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데 당헌 당규에 보면 의원총회는 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이나 관련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뭐 청문회 형태도 되고 패널 토론 형태도 되고 외부인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당원당규 또 58조에 보면 이러한 형태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의총의 의장이 원내대표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의총이 생긴 이유가 대한가미래의 10명의 의원들이 한동훈 그 당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제명을 했던 최고위원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그 의결 과정에 대해서라고 했더니 이제 의원들이 의원도 아닌데 의총 왜 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한 의원님들이 뭐 정성국 의원님이고 뭐 한지아 의원님이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의원 생활 오래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의원 생활 한 2년밖에 안 하니까 의총을 그렇게밖에 못 바라봤는데 그 당 사무처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바로 나옵니다. 그 의총의 역사 10년, 20년 역사 속에서 외부인이 많이 가서 발언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네. 내용도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그 초선이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관련된 그 라이브 영상 댓글을 제가 보다가 빵 터졌는데 거기에 초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댓글이 나와 있어서 갑자기 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당대표실 옆에 바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당대표 비서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서 있었는데 원내 지도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최고위원 그 조광환 최고위원, 양양자 최고위원 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양양자 최고도 같이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기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김민수 최고, 조광환 최고 두 분만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두 분만 데리고 갔냐 이러면서 또 극우 프레임을 씌우시던데 다 같이 가는 거였는데 그분 두 분이 시간이 되시면서 같이 올라가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광환 최고에 대해서 좀 정정할 이야기가 있는데 야인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침에 정식으로 이 당 사무처에다가 정정보도 요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최고위원 두 분이 들어가자마자 의원 아닌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한자 의원이 말씀하셨고 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이렇게 또 정성국 의원이 고성을 지르셨어요. 저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발언권 주지 마, 뭐 하지 마 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그 장례를 상당히 소란스럽게 이제 고성이 오갔기 때문에 이 조광환 최고가 나가라니까 그냥 나가야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밖에 나가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성국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디다 대고 이건 이제 한쪽 이야기입니다. 다 나머지 쪽도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들은 바는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너 좀 나와봐. 그러니까 야인마가 아니라 너 좀 나와봐가 팩트라고 그렇게 지금 정정보도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벼슬이네요. 네.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우리 작년에 총선 나갈 때만 해도 다 같이 저도 그렇고 우리 당 후보였고 당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배지를 달았다고 하는 거는 이 지역구 의원들 국민들하고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하라는 거지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와 함께 가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명 절차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최고위 회의 동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간 건데 어디다 대고 들어오느냐.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에는 원내 107명 이 107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건지 그럼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냥 입틀막을 당하고 있으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당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네. 이게 그 민주주의에는 가장 교과서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죠.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너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에는 찬성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회의장이든 발언권은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에 뭐 쿠팡 배달기사가 갔는데 발언권조차 안 줬다 비판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려고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중간까지 듣다가 쓰잘데없는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세요. 그때 하던가. 근데 발언권조차 듣지 않고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고 당원 당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그러면 최고위원회의에는 최고위원이 아닌 사람이 갈 수가 있냐? 최고위원들이 용인해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라고 하면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반 당원도 갈 수 있냐고 하는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당원도 의원총회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조광환 의원 보고 나가라고 한 그 의원들이 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사람 왜 여기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다가 우리 당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저처럼 정치에 관심 없다가 정당 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당협위원장 타이틀 갖고 계시는 분 중에 현재 아직까지도 이 명함에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주도했다 뭐 이거를 정말 훈장처럼 달고 다니시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당에 있다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오신 분도 있잖아요. 대선 후보까지 출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이 스피커를 욕을 하는 모습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한동훈 당대표 시절도 원외 당대표였잖아요. 그때도 원내대표가 부재하면 원외 당대표가 의총을 주재하겠다 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의원들이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원외가 무슨 발언권이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러한 내로남불적인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내가 원외인데 저도 원외 당대표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한동훈 발언권을 주자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또 와가지고는 원외면 무조건 발언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로남불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친윤계 그 당시에 친윤계들이죠. 친윤계 의원들이 왜 원외인데 들어와서 그 발언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태클을 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친한계 의원들이 원외는 참석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왜 의원총회고 모든 의사 결정을 국회의원들만 하느냐. 그때 김종효 최고위원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었을걸요. 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도 들어라. 그래서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하자고 막 의원총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이면서도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이 발언을 제지하면서 제지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나가면 되는데 뭐 어디 국회의원한테 감히 의원도 아닌데 어디 의총장이 들어와 나왔다 뭐 어쩔래? 이거는 본인 위신을 깎아먹는 겁니다. 언제부터 국회의원이었습니까? 근데 참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럼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계급이 있고 배지를 단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어디라고 네가 감히 나의 교실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쳤는지 저는 그 부분도 참 보면서 참담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이제 지방선거 공천 시즌인데 지방선거나 총선 공천 시즌에 당 공관위가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국회의원에게 감히, 어디 도의원에게 감히, 어디 시의원에게 감히, 시청 도청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발언을 하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그 안하무인적인 태도, 반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공천장을 줄 때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분들이 좀 계세요. 내가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어디 내 말에 반박을 해. 어디 내 말에 내 몸에 손을 대.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남양주 시장이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뽑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정성국 의원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윤계에서 영입된 인재였죠. 정성국 의원. 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또 의원총회에서 또 그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두고 또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은 또 재신임 투표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또 이제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네,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뉘어졌다. 물론 조선일보에서도 그 언급을 했었는데 대표가 계속해서 이 당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지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재신임을 해서 100% 승복하는 걸로 가자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르겠고 그냥 일단 사퇴부터 해라. 이제 이런 파가 있고 세 개 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 내에서는 그러면은 사퇴를 바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재신임을 해서 우리가 그걸 100% 승복하자라고 할 때 저는 이분들이 이 퇴진을 외쳤던 그 16명의 의원분들이 알았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언제 재신임 하자 그랬냐. 그냥 퇴진하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5살, 10살짜리 아이들 땡깡 부릴 때 보면은 이거 줄까? 그럼 싫어 이럽니다. 그럼 저거 줄까? 싫어. 그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래? 그럼 어떡하지? 이런 지금 상황에 온 거거든요. 그럼 당 입장에서는 수습을 해야 됩니다. 당의 이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까지 해서 제명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재신임 투표까지도 하지 말고 일단 사퇴부터 해라 대표 이렇게 외치는 거에 대해서 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지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한 거기 때문에 좀 중지를 모아서 이제는 좀 이제야말로 정말 더 나아가면 선을 많이 넘는 거고 그야말로 분탕이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재심 네. 대표 관련돼는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게 없죠. 네,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재신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반기를 들면서 우리가 주장한 건 재시민이 아니야. 박정훈 그 의원도 SNS에 우리가 주장한 거는 재시민이 아니라 사퇴를 요구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 그 대표와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그 이미자 의원이 재시민 하자. 재시민 투표하고 재시민 투표에 대신 100% 결과를 승복하자라고 얘기했고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용태 의원한테 너는 뭘 걸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이런 것이죠. 재신임이라는 거는 정치권에서 본인이 내가 나를 재신임 받겠다라고 말을 나온 게 재신임인 거예요. 제3자가 야 너를 재시민 투표를 걸자라고 하면 본인도 뭔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권에 이제까지 통용되는 거였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김용태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 재신임이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 여러 같아요. 번이었어요. 저도 찾아봤어요. 네, 재신임 하자, 전원 투표하자. 너무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또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나왔어. 또 들어왔어요. 뭔가 움직임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세력이 달라붙을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재신임 얘기하면 아니 그 김용태 의원이 얘기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그라드는 양상을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재신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투표조차 하는 게 이게 당비낭부라고 생각합니다. 제 당비를 내는 사람으로서 재신임 투표를 할 거면 전 당원에 하건 의원들에게 하건 투표를 하는 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객관적 지표가 있잖아요. 뭐냐 하면 당원들이 제가 한 2주 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책임 당원이 10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설날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한 120만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 보여져요. 거기에다가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격차가 2-3%내로 좁혀졌는데 이게 골든크로스까지 올지 안 올지까지도 봐야 되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에서 무슨 재신임 투표를 합니까? 재신임 투표는 내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뭐 걸려있다. 내가 뭐 음주운전을 했다. 교통사고를 냈다. 혹은 아니면 내가 게시판에 글을 썼다. 본인이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저에 대해서 믿어주십시오. 재신임 투표 걸겠습니다 하는 거지. 지금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윤리강령에 따라서 의견을 내렸는데 왜 지도부가 재심을 받아야 되는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재신임 이야기는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결론도 안 날 이야기인데 그냥 당 대표나 이게 또 상대편에서 계속 그냥 정치적인 투쟁의 요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마 재신임 얘기 쏙 들어가는 게 당무감사 이제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다음 주 되면 당명 개정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또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신임이니 뭐 무슨 기타 등등 얘기는 논할 필요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조사를 이제 당이 성실하게 받겠다. 사실 그동안 그러면 왜 안 받았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게 궁금하죠. 네, 처음에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조기에 이제 수사가 그냥 종결돼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자인 당에서 우리 조사받기 원하지 않는다. 그냥 아주 미미한 그런 문제밖에는 없었다라고 자체 경위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락 됐던 거였고 그 당시 그거를 주도했던 거는 아무래도 법률위에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이었지 법률위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올라온 것만 보고 그러면 별일 아닌 걸로 종결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다 묻어놓고 1년이 더 넘게 지났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단순히 그냥 악플만 남긴 것이 아니고 그게 패턴화돼 있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여론 조작까지도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혐의가 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경찰 조사를 받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 안에서 처리할 일을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전 대표 개인이 나와서 소명만 하면 될 일인데 경찰까지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게 국민한테 정당의 모습으로 너무나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제하자라고 우리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경찰 조사를 사실 보고 해야지 갑자기 당원들의 선택으로 추대가 된 당 대표를 갖다가 그냥 안에서 내부에서 원내에서 그 소수의 분들 때문에 재신임 투표까지 간다고 하는 건 갈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례로 생겨버리면 앞으로 사사건건 재신임 투표하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직장에서 이제 직원이나 뭐 임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실에서 감사가 들어가죠. 네. 내용을 봤는데 문제가 심각하네. 그럼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나 임원에서 어떻게 하냐?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징계위를 별도로 돌려요. 징계위를 돌려서 거기에 대해서 뭐
뭐 사임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뭐 퇴임을 하던가 이렇게 파면을 하던가 해임을 하던가 조치를 내리면 그 다음에 만약에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죄가 없으면 밝혀진다? 그럼 다시 노동청에 의해서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치적 특수사항이라고 보기에는 형법 위반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정통방법 명예훼손법이나 뭐 위기예연 업무방해보다는 그 한동훈 대표의 당시에 경찰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그 당에 있는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그 무마를 하면서 우리 당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당인데 당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가장 좀 심각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일까지 꺼내 보게 되면 여러 명이 곤란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 앞에 굳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조사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한 거고, 제가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헤드라인에 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악플이 많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 선출된 당대표를 내부에서 끌어내린다, 원내 몇 분이서 주도를 해서 이걸 끌어내린다, 이럴 정도의 큰 그런 당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할 때는 그러면 본인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던지는 이런 선례 또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나라는 워딩이 나왔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